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22쪽에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5가지 나왔죠? 그죠? 우리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자, 자산을 받고요, 부채 잡고요. 자본에 금곡한 몇 칸 있나요? 5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여기죠. 그죠? 그래. 미실현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인데 몇 명 있어요? 5명 있죠? 재, 해, 기, 파, 확. 재, 해, 기, 파, 확. 그죠? 아까 했었죠? 제가 뭐죠? 재평가, 잉여금, 해외 사업 환사손익, 기포손 금자평가손익, 파가 뭐예요? 파생상품평가손익, 확정급여 부채의 재측증서, 문계도 돼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듣고 잊어버려줘도 돼. 파하고 확은 됐나요? 오케이. 5가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나오나요? 재분류 조정은 단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단기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접수됐어요? 재분류정은 단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단기에 단기손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죠. 요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기포손 금자평가손익은 과거에는 채무상품이 됐던 지분상품이 됐던 재분류 조정 대상이었었어요. 이젠 주식은 아니에요. 주식은 재분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얘가 답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채무상품이 있죠. 무슨 상품? 채무상품. 자, 이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채무상품이 있고, 즉 제가 채권에 투자했어요. 그죠?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우리는 주식을 뭐라고 그래요? 지분상품 이렇게 되죠. 과거에는 채권이 됐던, 즉 채무상품이든 지분상품이든 재분류 조정이 다 됐었어요. 이젠 아니에요. 주식은요, 결론, 재분류가 안 돼요. 단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내 손안의 회계원리에서 했는데, 그죠? 내 손안의 회계원리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3가지가 나와요. 자, 얘가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리고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요? 단기손익이고요. 여기가 이익, 잉여금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채무상품의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채권에 보세요.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식은 거래가 활발해요. 그죠? 그래서 채권은요, 보세요. 이 기타 포괄손익을 어디에 들어가냐? 팔았을 때 미실현손익이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 어디를 밟아요? 단기손익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단기손익을 들어가요. 단기손익에 들어가요. 팔았을 때 실현됐으니까 단기손익을 찍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를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이익, 잉여금에 들어가요. 됐나요?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이익, 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류조정은 이 기타 포괄손익이 팔아서 실현됐다면, 미실현손익인데 실현됐다면 단기손익을 땅을 밟을 수 있어요. 단기손익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단기 실적으로 들어가요. 올해 팔았니? 이익 생겼니? 그러면 단기 실적으로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이익, 잉여금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식은
가운데가 빵꾸 났어요. 그러면 이 주식의 경우 이 기타 포괄손익은 절대 이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당기 실적으로 못 들어가요. 너 기포손으로 최초에 지정했지. 선택했다면 절대 당기손익 땅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얘는 곧바로 어디로 바로 꽂아버리냐. 얘는 팔았을 때 바로 어디로 꽂아버려요? 얘를 이 잉여금에 바로 꽂아버려요. 어디에 꽂아요? 자본인 어디에 꽂아버리라? 바로 이 잉여금에 바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꽂으라고요? 바로 이 잉여금에 바로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당기손익 땅을 밟아요? 못 밟아요? 못 봐요. 못 밟아요. 제가요 전화해서 야 주식은 왜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야 주식은 왜 안 되는데? 왜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준에서 뭐라 그래요? 야 주식을 통해서 당기손익이 뭐예요? 오염시킬 수 있다 보니까 기준에서 뭐 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주식은 바로 어디로 꽂아버려요? 이 잉여금에 바로 꽂아버려요.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주식이 나오겠죠. 바뀐 게 이거니까. 과거에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당기손익을 땅을 밟고 최종적으로 이익에 들어갔는데 기준에서는 주식은 안 돼. 당기손익 땅을 밟아 못 밟아? 못 밟아. 왜? 당기 실적이 오염됐잖아요. 자, 5년 동안 우리 회사가 적자인데 갑자기 주식 팔어. 이 당기손익이 뻥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물타기 된 거잖아. 그래서 주식은 재분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어디 꽂아버려요? 바로 이 잉여금으로 꽂아버려요.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얘가 나오겠죠. 이거. 얘가 나올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허리 밑에 볼까요? 재분류 조정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채무 상품은 된다고 그랬나요? 예, 거기 볼까요? 기포손 금자의 기포손 공정가치 측정 줄쳐요. 채무 상품, 채무 상품. 그다음에 해외 사업 한사손익, 그죠? 그다음에 파파파파.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 되는 것은 몇 개? 3개 외우셔야 돼요. 자, 재분류 조정이 되는 게 있고요. 재분류 조정이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게 몇 가지냐? 3가지예요. 자, 첫 글자 딸게요. 파 이렇게 돼요. 채때요. 채해파. 뭐라고요? 채해파. 채가 뭐예요? 채무상품은 아까 보셨지만 재분류 굿. 그렇지요. 해외사업 팔았을 때 당기 팔아서 실현됐어요. 원화로 환산했어. 그러면 실현됐으면 당기손익을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파파 재분류가 돼요. 그래서 재분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외우면 될까? 3글자 채파 이렇게라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답은 무조건 뭘로 나올까요? 주식이 나올 거예요. 주식. 안 나오면 제가 장을 지져요. 그러면 재분류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자, 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지정한 뭐예요? 너 기포손으로 회사한테 물어보는 너 단기 투자니? 나 아닌데. 너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데 너 그러면 기포손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지정하면 다시는 당기손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상품에 대한 것은 기포손, 그죠? 공정가치로 측정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이 안 돼요. 재분류가. 주식은 안 돼. 이거고 재평가 잉여금도 재분류가 안 돼요.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꽂아요? 이 잉여금으로 꽂아버리잖아요. 이익영업으로 대체돼요. 됐나요? 또 뭐 있느냐? 확 이거죠. 확. 그래서 첫 글자다면 지재확 이렇게 외워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분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반드시 구별은 하셔야 돼요. 하나만 재분류 되는 걸로 할까요? 뭐 채파,
재분류가 대체해파. 지는 안 돼. 주식은 재분류가 안 돼. 그래서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기억나요? 그래.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체해파는 재분류가 돼. 어떤 게 편할까요? 체해파 아니면 지재화. 됐나요? 체해파.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 대상이야. 지분상품은 재분류가 안 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2번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하면서 평가손익에 이걸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른쪽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먼저 정리부터. 포괄손익 계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해요. 포괄손익이 뭐라고 표시돼요? 기타 포괄손익으로서 당기 발생분 줄쳐요. 당기 발생분, 당기 실적만 들어가요.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표시돼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러니까 누적으로 들어가요. 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발생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익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비용 금액은 포괄손익 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세요.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이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다음 중 재분류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기타 포괄손익은 재분류 더는 것은 뭐다? 체파. 그죠? 채무상품. 기포손 공정가치로 측정으로 채무상품 재분류. 해외사업 파생상품 이거죠. 그러면 재분류되는 거 기억. 기포손 공정가치로 지정한 지분상품. 돼요, 안 돼요?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재분류 안 돼요. 재평가 잉여금 안 돼요. 재평가 잉여금 안 돼요. 얘는 어디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실현이 되면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죠.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대체한다고요? 곧바로 이익여금에 꽂아버려요. 됐나요? 해외 사업 한선이 최해 돼요. 재분류 되고요. 확 안 돼요. 확 안 되고, 그 다음에 채무상품 돼요. 채무상품 돼요. 됐나요? 채무상품 재분류가 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분류가 돼요. 그래서 재분류되는 건 체해파니까, 그죠? 체해파, 디귿, 채, 미읍, 파파파, 비읍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기타 포괄손익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깔아볼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느냐?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X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그죠? 14,000원을 장부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X 2년도에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8,000원 꽂혀 있어요.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 X 1년도 말은 14,000, 8,000 이거죠. 그럼 물어본 건 X 2년도죠. 여기죠. 물어본 건 X 2년도에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고, 그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요걸 물어본 거죠. 돼요? X 2년도 거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X 2년도 물어보겠죠. X 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기타 포괄손익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얼마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당기 발생분이에요. 당기 발생분이라는 얘기는 요거죠. 당기의 실적이 얼마니 이거죠. 그러면 직전 연도에 얼마 꽂혀 있어요? 14,000원. 올해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망했네. 그럼 마이너스
6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발생분만 표시돼요. X2년도에 발생한 거 올해 얼마 망했니? 마이너스 6천만 표시되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 누계를 물으면 요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보고 기말에 공정가치 차이가 누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2천. 그래서 얘는 무슨 발생분이에요? 누적 발생분으로 표시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잘 몰랐던 분들은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많이 강조했고 혹시 외부에서 공부하시다가 우연찮게 19회를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됐나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냐? 그러면 단기 발생분 마이너스 6천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X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누계는 얼마냐? 누계를 물어보면 이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보고기만의 공정가치 요 차이만큼이 누적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2천.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됐죠? 오케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 보면 자, 주식 배당 및 주식 분할에 나와 있죠. 자, 124조가 나온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이론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주식 배당의 효과 나왔나요? 자, 자본의 금고를 열어봤더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누계 이잉여금. 그러면 주식 배당 전에 100이니까 자본금 총액은 얼마죠? 500이죠. 그죠? 뭐 써야 되나요? 그력만 쓸까요? 주식 배당 전이 있고 주식 배당 후가 있죠. 자본금 100, 자본잉여금 100, 자본조정 100, 기타 포괄수익 누계 100 이렇게 해서 배당 전에 500이었죠. 자본 총계는 500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요게 이잉여금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예요? 자본금이 되겠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누계 이잉여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배당의 효과를 보면 여러분 주식배당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배당은 이잉여금에서만 배당이 가능해요.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어요. 배당은 어디에서만? 그러니까 배당 가능 한도 내에서만 이잉여금 한도 내에서만 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잉여금을 100원을 벌어서 제가 전부 다 주식 배당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주식 배당을 이잉여금을 털어서 전부 다 무슨 배당을 했느냐? 주식 배당을 했어요. 여기다 할까요? 그냥 얘를 털어 가지고요. 전부 다 무슨 배당을 실시했느냐? 주식 배당을 실시한 거죠. 그러면 1층에서 몇 층으로? 1층에서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본금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익여금을 털어서 어디? 그러니까 자본끼리끼리 뭐 한 거예요? 자리바꿈한 거예요. 1층에서 그러니까 1분 난 학생이 5분 단으로 자리 바꿨어. 너 절로 가.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뭐예요? 불변이죠. 그러면 어때요? 자본 총계도 얼마죠? 500이죠. 그러니까 이익여금이 뭐가 된 거죠? 자본금 된 거죠. 그죠? 회계처리는 주식 배당하던 현금 배당하던 볼까요? 현금 배당하면 뭐가 감소될까요? 이익여금이 감소되죠. 그리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나갔겠고요. 그런데 주식 배당을 실시했으면 이익여금이 감소되죠. 100원 줄었잖아요. 0.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했으니까 그죠? 주식수가 증가되니까 자본금도 뭐 한다?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의 효과는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죠. 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따라서 자본끼리끼리 자리 바꿔먹는 거니까 그러면 주식 배당 효과는 자본 총계는 뭐 한다? 불변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본 총계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불변. 오케이. 그러니까 주식 배당하면
이익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자본 총계 불변. 그래서 이익여금을 털어서 전부 다 무슨 배당했다고요? 주식 배당.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네? 잉여금을 털어서 털어먹고 배당을 준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죠. 주식 분할. 액면 금액을 쪼개놓은 거죠. 그죠?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 있다. 주식 뭐가 있고요? 분할이 있고요. 주식 병합이 있다. 우리 시험은 주식 분할은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주식 병합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먼저 주식 분할은 뭐예요? 얘는요.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 유일하게 액면 금액을 건드려요. 뭘 건드려요? 액면 금액을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자본금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죠? 자본금의 크기는 일주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이렇게 자본금의 크기입니다. 뭐라고요? 일주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의 핵심적인 건 자본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본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본금은 안 건드려요. 자본금은 건들지 않아요. 유일하게 액면 금액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액면 금액을 움직이게 하는 건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에요. 주식 분할은 뭐냐면 액면 금액을 낮춰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분할했잖아요. 그죠? 액면 금액이 만약에 10,000원인데 5,000원으로 분할한 거죠. 그러면 액면 금액은 뭐가 돼요? 감소가 된 거죠. 큰 걸로 해줄까요? 큰 걸로. 액면 금액을 낮춰요. 이렇게. 액면 금액은 뭐가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하살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액면 금액이 감소되면 주식수는 뭐예요? 그만큼 증가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본금은 뭐예요? 불변 이렇게 되겠죠. 유일하게 액면 금액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은 액면 금액을 낮춰요. 그러면 액면 금액을 2배로 낮췄다. 그러면 2분의 1만큼 주식수는 뭐가 돼요? 더블로 2배만큼 주식수는 뭐가 돼요? 증가되는 거죠. 감소, 증가. 주식 병합은요. 반대죠. 액면 금액을 합쳐요. 그러면 얘가 증가되고 얘가 뭐가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이 거기 있죠. 괜히 그렸어. 있는데 어쨌든 그죠? 이렇게 액면 금액을 낮추고 주식수를 증가시켜. 오케이. 병합은 주식 액면 금액을 삼성전자 이건희가 야야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돼. 다시 합쳐. 주식 병합했다. 그러면 액면 금액을 합쳤으니까 액면 금액은 높아지고 주식수는 그만큼 감소되겠지. 돼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의 비교 일단 별표. 아직도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건 암기는 하셔야 돼요. 먼저 주식 배당 들어갈까요? 주식 배당은 효과 봤나요? 뭐 감소? 이익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찾았나요? 이익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자본 총계는 순자본은 불변이 되겠죠. 그죠? 에? 자본잉여금 불변, 순자본, 주식수는 뭐예요? 주식 배당하니까 주식수가 증가되니까 증가. 액면가액은 안 건드려요. 자, 무상증자도 똑같죠. 무상증자. 증자,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무상이니까 잉여금 감소, 자본잉여금 또는 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 증가, 전체 자본은 불변. 무상증자했으니까 주식수 증가. 액면가액은 안 건드려요. 됐나요? 자, 주식 분할은 뭘 건드려요? 유일하게 액면 금액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을 건드는 건 유일한 게 주식 액면 금액을 건드려요. 얘를 건드는 거예요. 응? 액면 금액을 건드려. 유일하게 액면 금액을 건드는 건 유일하게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에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주식 분할의 효과는 보면 뭘 건드려요? 이익여금을 째려봐. 맨 밑에.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주식수는 증가. 나머지는 불 영향 없고요. 주식 병합은 반대로 액면 금액을 높여요. 그러면 발행주수는 감소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하나 박아놨네요. 주식을 배당받은 누구는? 투자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투자자는 여러분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은 시켜요. 그죠? 그러나 주식으로 배당 받았어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없잖아요. 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그죠? 수익인데 자산의 증가가 없잖아요. 주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받은 투자자는 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 1번. 자, 이거를 한 30초 만에 발라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볼까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의 경우 자본금은 증가 맞아요? 주식 배당하면 자본금 증가. 무상증자 무상으로 증자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지. 증자했으면 감자겠지만 증자했으니까 증가. 그 다음에 주식 분할 자본금은 불변 맞죠? 주식 분할은 자본금은 불변 변화동 없어요. 잉여금은 자 주식 배당 무상증자 감소 주식 분할은 불변. 주식수는 모두 세 가지 증가합니다.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의 경우 주식수는 뭐한다? 증가. 총자본은 불변 영향 없죠. 액면가액은 주식 배당은 액면가액을 안 건드려요. 그죠? 액면가액은 안 건드려요. 그러면 액면가액을 건드는 건 유일하게 뭐예요? 액면금을 움직이는 거 뭐냐면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니까 어디서 틀렸어요? 주식 배당하면 액면가액이 감소가 아니라 불변. 무상증자도 액면가액은 불변. 그러나 주식 분할의 경우 액면가액은 뭐한다? 감소. 액면가액은 감소.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고요. 2번 가볼까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본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투자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시한다. 아웃 안돼. 안돼.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잉여금은 감소. 맞죠? 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그렇지요? 3번.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주식수는 증가하죠. 무상증자니까 증가.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맞고. 주식 분할을 실시하면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여기 있네.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주식수는 증가하고 액면금액을 감소죠. 그러나 이익여금과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미음번.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은 자본 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있나요? 없나요? 현금을 쫓아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현금을 들어왔다 나갔다.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자본 총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봐셔야 될 겁니다. 자, 126쪽에 자기주식입니다. 자기주식은 중요하죠. 중요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 금고에 잠겨있는 내 주식이야. 이거죠. 금고에 잠겨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줄쳐볼게요. 먼저 취득했을 때 자기주식 계정으로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을 줄쳐요. 취득원가로 차변에 기록한다. 뭘로 기록하는데요? 사온 거 그대로 올려요. 취득원가로 차변에 기록한다.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돈이 나가나요? 돈이 나가죠. 돈이 나오니까 취득원가만큼 자본이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세 가지죠. 케이스 1.
자기 주식을 뭐 했을 때?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는 몰라도 돼요. 샀어. 그러면 액면은 자, 자기 주식일 때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다. 사온 거 그대로 올려요. 액면이 5,000원인데 액면이 5,000원인데 만원에 샀어.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만원 이렇게. 액면이 1,000원 이렇게. 액면이 500원인데 자기 주식을 1,000원에 샀어. 그러면 현금 나갔겠네요. 현금을 쫓아가세요. 현금이 나갔니? 네. 그러면 자본이 뭐 한다?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이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온 거 그대로 올려요. 사온 금액으로 기록해요. 사온 금액. 만원에 샀어. 만원으로 기록합니다. 현금을 쫓아가 봐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본이 감소한다. 두 번째, 자기 주식을 뭐 했다? 처분.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엄밀히 말하면 제거, 매각했다. 아니, 재발행했다. 재발행했다. 됐나요? 자, 됐죠? 이때 자기 주식은 어디로 갈까요? 자본금으로 갈까요? 자본 조정으로 갈까요? 자본 잉여금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 쓰레기통. 쓰레기통으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으로 갈까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을 다시 처분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뭐 해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소각하든지 이거죠. 돼요? 뭘 할지 고민하다가 야야야 다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고민하다가 야 태워버려 이렇게. 그러면 자기 주식을 대변에 없애버려요.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 1,000원 이거죠. 1,000원을 1,200원에 발행했네요. 1,200원에 발행했다. 처분했다면 200원만큼 잘 팔았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얘는 어디에 꽂혀 있어요? 자본의 중에서 자본 잉여금에 꽂혀 있겠죠. 자기 주식 처분이 돼요. 만약에 9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원만큼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세 번째는 자기 주식을 뭐 했다? 자기 주식을 뭐 했다? 소각. 소각은 뭐 한 거예요? 태워버려요. 그죠? 그러면 소각은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취득하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본이 감소되겠고요. 처분하면 돈이 들어왔겠죠. 처분하면 자본이 뭐 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 소가.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자산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아니 없는데요. 유입과 유출이 소각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소각하면 자본 총계는 뭐 한다? 불변. 됐나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 총액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세 가지.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 처분하면 자본 증가. 소각하면 자본 총계 뭐 한다? 불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현금을 쫓아가시면 돼요. 쫓아갔어. 감소. 현금 들어왔네. 자본 증가. 소각 태워버렸네. 불변 이거고. 요때 조심할 것은 자기식 처분 이익과 자기식 처분 손실은 왼수지간이에요. 처분 이익이 50원. 자기식 처분 손실이 30원. 상계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상계. 여러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퉁치지 마. 상계 안 돼요.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자본은 상계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 상계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왼수지간이라 자본끼리는 서로 뭐예요? 상계. 혹시 시험에 상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발생 순서 관계없이 끼리끼리 뭐 한다? 우선 상계합니다. 이해돼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고요. 만약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50원 있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50원 있었어. 그러면 150원만큼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200원에 재발행했는데 단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50원 있다. 그러면 끼리끼리 뭐 한다? 우선 상계.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얼마? 서로 깠더니 150원. 돼요. 또 뭐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누구랑 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우선 상계. 감자 차익의 짝꿍. 감자 차선은 왼수지가 아니라 발생 순서 관계없이 우리 뭐 한다? 서로 상계. 퉁치세요. 이거죠. 왼수지간이에요. 짝꿍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교재로 볼까요? 자, 취득했고요. 사온 거 그대로 올려요. 자, 2번에 보면 처분, 그러니까 자기주식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별이 반짝반짝하죠? 재발행.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 금액의 취득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자기주식 자본에 가산하고요. 만일 처분 금액의 취득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어디에 살아요? 쓰레기통. 자본 조정으로 자본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재발행가액만큼 자본이 뭐한다? 증가. 줄주세요. 자본 증가. 그리고 그 밑에 회계 처리가 나와 있고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타 났네요. 그죠? 자, 밑에 그림. 밑에 그림에 자기주식은 원가는 100원인데 현금이 90원 박아야 되겠네. 그죠? 120원이라 90원. 제가 잘못 오타낸 게 아니라 편집부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현금이 90원인데 거기다가 위에 것처럼 120원에 박아놨네요. 90원. 오타. 현금 얼마? 90원 써야 돼요. 90원. 그리고 그래 왁구가 맞잖아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10원. 이렇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줄쳐요. 자본 총액은 영향이 없다.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때 자기주식과 취득가 처분은 누가 거래한 거예요? 주주와 거래한 거냐? 랜드프로가 발행한 주식을 그죠? 랜드프로 주주하고 거래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단기수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본 거래를 통했잖아요. 이것은 단기수익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했을 때 기출문제 우리 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가볼까요? 한국이 자기주식 액면가액 5,000원 관련된 자료 나왔다. 8월 7일 날, 8월 7일 날 째려봐봐요. 이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줄쳐요. 뭐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맞아요? 문제 1번 부연 설명합니다. 1번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답은 뭐다? 0. 답은 뭐라고요? 0. 자본거래에 해당하잖아요. 주주 거래에서 남겨먹은 건 수익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인트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래서 답은 0.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하고 열심히 하죠. 김영수가 자기주식 취득하면 자본 감소야. 그죠? 처분하면 자본 증가야. 소각하면 자본에 영향 없어. 처분하면 자본의 증가야. 열심히 소설을 씁니다.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자기주식. 이건 자본거래야. 누가 거래한 거야?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 본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주식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발생한 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0이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 마이너스 300주 6,000원. 100주를 6,300원에 팔았어. 자본의 증가. 오케이. 플러스. 그죠? 소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어. 오케이. 자, 마지막. 100주를 5,000원에 팔았어. 자본의 증가. 이러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겠죠. 그죠?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죠.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하고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엄밀히 다르잖아요. 그죠? 자, 문제 2번 마지막.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자본은 얼마냐? 여러분, 기말자본을 물어봤으면 무슨 자본이 있을까요? 기초자본이 있었겠네. 그죠? 기초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박스에 보니까 우리 시험 17회 때 문제예요. 기초자본은 10,000원 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 물어본 게 기말자본은 얼마니? 이거죠. 그러면 자본의 증가는 더할 거고 자본이 감소한 건 뺄 거잖아요. 그죠? 회계 처리는 하지 마세요. 우울하다 회계 처리하면 짜증나요. 나는 회계 처리 배웠는데 회계 처리는 몰라도 돼요. 돼요. 여기서 캐시만 갖고 생각해요. 캐시만 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금만 쫓아가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겠죠. 7월 1일 날 액면가액 100원 쳐다보지 마요. 됐어요? 자기식은 액면가 안 건드려요. 오케이. 액면가 안 들어요. 사운드로 올려요. 자, 액면가액 100원 쳐다보지 마세요. 몇 주? 10주를 300원에 취득했으니까 돈 나갔겠네. 3,000원만큼 자본이 감소했겠네. 마이너스 3,000. 취득하면 자본 감소 마이너스 3,000. 그리고 5주 350원 고바지도 마세요. 고바지도 마시고 왜요? 자본 총계 영향이 없다. 없잖아. 자본 총계는. 소각. 자본 총계 없다. 자, 몇 주? 3주. 3주도 뭐 했어? 소각했어. 소각. 뭐가 잘못됐는데? 소각.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게요. 제가 흥분해서요. 틀렸네요. 8월 1일 날 자기주식 5주를 350원에 소각이 아니라 뭐예요? 매각 팔았잖아요. 자기주식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와. 그러면 자본의 증가. 5주 곱하기 350원이니까 1850원이 돈이 들어왔겠네요. 1850. 이건 뭐 한 거고요? 취득하면 자본 감소. 그죠? 재발행 처분하면 자본의 증가. 마지막 5주를 뭐 했다? 소각은 자본 총계에는 불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자기식이 나오면 붕괴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붕괴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취득은 감소, 처분은 증가, 소각은 영향 없어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8,750원. 됐나요? 3,000원 빼고 그죠? 1,750원 더하고 1,750원인가요? 1,850원인가요? 3, 5, 15, 5, 5, 25 1,750원 그죠? 3, 5, 15, 5, 5, 25 1,750원은 더해줘야지. 이렇게 돼서 답은 4번 8,750원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 감소, 처분하면 자본 증가, 소각,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주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